사연을 읽어볼게요. 저는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25살 주부예요. 글을 매끄럽게 쓰지 못하고 이리저리 튀어도 맞춤법을 조금 틀려도 이해해주세요. 어제 있었던 일을 씁니다. 첫 아이 때도 입덧이 심했지만 거의 매주 주말마다 시댁을 갔었어요. 1시간 거리. 지금은 둘째 아이 임신 중이고 초기라서 입덧이 심해 3주 정도 못 갔네요. 모처럼 남편이 쉬는 일요일이라 아침에 청소하고 비와서 못했던 빨래를 하느라 진이 다 빠졌는데 점심쯤 되니 남편이 집에 나갈까? 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평일 9시 퇴근에 토요일도 4시까지 일하고 저녁에 회사 직원 집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같이 갔는데 다른 큰아이들이 남편만 붙잡고 놀아달라고 해서 이번 주는 우리 아이랑 온전히 놀아준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좀 힘들어도 우리 세 식구 나가서 뛰어놀고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가고 싶어하는 눈치라 어머님 아버님도 손주 보고 싶을 거라 생각해서 기분 좋게 집을 나섰네요. 제가 시댁을 자주 안 가려고 해요. 결혼 4년 차인데 신혼 1년 동안 거의 매주 갔어요. 저희 집은 같은 지역이지만 이미 시댁 다녀오면 피곤해서 시댁에서 하루 자고 오는 길에 들리는 정도. 임신 중에도 매주. 아기 태어나고 한 달 만에 설날이어서 대가족 모이는 곳에 갔네요. 그 뒤로도 돌 때까지 못 가고 2주에 한 번은 꼬박꼬박 갔어요. 덕분에 저희 애는 잠을 깊이 못 자요. 예민하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봐도 안 됩니다. 도착하니 너무너무 반가워하셨죠. 저도 너무 오랜만에 보여드린 게 아닌가 살짝 죄송했는데 달력을 보시며 5월 2일날 마지막으로 보고 3주 만이네? 라고 하시는 아버님 말씀에 죄송이 쏙 들어왔어요. 굳이 그걸 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건 왜인지. 저녁 먹기 전까지 놀다가 저녁 먹고 내려갈 거라고 오랜만에 왔으니 나가서 먹자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이 계속 속이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어디 편찮으시냐니까 점심에 밥을 2공기나 먹어서 배가 안 꺼진다 랍니다. 뭐 그때가 3시 반쯤이었으니 7시까지는 꺼지시겠거니 했죠.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움직이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손주 왔다고 애 데리고 동네 한 바퀴 순회까지 다녀오셨는데 제가 뭐 먹으러 갈까요? 라고 물어보니 아 배가 안 꺼지네? 어떡하지?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께 자네는 뭐 먹고 싶은가? 나는 통 생각이 없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배가 부르셔도 어머님이랑 저랑 남편은 밥을 먹어야 하니 메뉴는 골라야 했죠. 항상 저보고 고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드시고 싶은 메뉴가 나올 때까지 제가 뭐 먹고 싶다 하면 그거는 이래서 안 된다, 그거는 저래서 안 된다 하시니 어제도 어머님 아버님 드시고 싶으신 거 먹으러 가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 장어 먹으러 갈까? 하셔서 네 그렇게 해요 라고 했죠. 그랬더니 대뜸 아버님께서 장어 키우는데 항생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냐?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서로 다치면 염증 생겨서 많이 붓는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버님은 그래서 장어는 자주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시네요. 제가 먹자고 한 게 아닌데 당신이 배가 부르셔서 생각이 없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어집으로 갔어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아버님께서 나는 배가 부르니까 1kg만 시켜 먹자 라고 하셨어요. 어른 4명에 아이 1명. 저희 애도 간식을 못 먹여서 무지 배가 고픈 상태라 혼자서도 반마리는 먹을 것 같았는데 2마리를 시키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1차로 욱합니다. 저는 남기면 남겼지 부족해서 눈치 보고 먹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제가 남편한테 우리 지난번에 엄마랑 동생이랑 넷이 먹은 게 2kg야 라고 살짝 말했죠. 남편은 1kg 시키고 더 시키면 되지. 라길래 알았다고 하고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저는 애가 밥 달라고 보채서 밥 먹이고 장어 잘라주느라 제 입에는 넣을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님이랑 남편은 열심히 먹고 아버님은 오늘 장어가 최근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다고 연발을 하시며 드셨네요. 저녁 안 드신다던 분이 장어가 입에서 춤을 추는구만. 어머님은 한 점이나 드시고 입맛이 없으시다며 밥을 시키셨어요. 나는 공깃밥이나 하나 시켜주라. 여기서 2차로 욱합니다. 항상 아버님이 적게 시키는 통에 어머님은 자식들 먹으라고 음식에 손도 안 대십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매번
자네는 그렇게 안 먹는데 그 살들은 다 어디서 찌는가? 라고 하시죠. 어려운 편 아닙니다. 저희 친정보다 훨씬 잘 삽니다. 그냥 어머님은 평생 그러신 듯 합니다. 2마리가 얼마나 되겠어요. 금방 사라지죠. 아버님이 자네는 왜 안 먹는가? 라고 하셔서 어머님이 내가 알아서 먹을게요. 라고 하고 저보고도 너는 왜 안 먹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불판에 고기도 몇 점 없었고 애가 계속 달라고 하는데 애 먹여야지 제가 먹겠습니까? 애 먹이느라요. 라고 대답하고 애도 다 먹은 것 같아서 남편한테 1마리 더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어제따라 확 진짜 평소에는 음식점 가면 제 거라고 챙겨주는데 자기 부모랑 먹을 때는 제가 안중이 없나 봅니다. 지 자식 먹이느라 진짜 딱 한 점 맛본 저에게 자기는 더 먹고 싶어? 라고 한마디 하는데 저 말이 제 귀에는 나는 배부른데 너는 더 먹고 싶다고? 라고 들렸습니다. 저도 순간 욱해서 부모님 앞인 것도 있고 아니 안 먹을래 안 먹을게 시키지 마 라고 정색을 하니 아버님이 어째 입에 안 맞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표정관리 못하고 아니에요 라고 하니 어머님께서 제 눈치를 보신 듯 했어요. 1마리 더 시켰는데 아버님께서 개수를 세시더니 14조각인데 나는 딱 2개만 더 먹을 테니 나머진 너 다 먹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때는 그것도 밉상이었습니다. 이미 밥 한 공기 된장국에 다 드셔놓고 30분 전만 해도 자기는 밥을 안 먹고 싶다고 8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결국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네요. 저도 부모님 험담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진짜 매번 이럽니다. 그걸 남편도 알고 있으면 좀 나서서 많이 시키던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 드시고 싶으시면 더 시키고요. 이렇게 말해가지고 아버님은 안 드신다고 합니다. 이미 제일 많이 드시고 다른 사람들만 배고프고요. 항상 당신은 안 드신다고 해놓고 적게 시키기 위해서 정작 제일 많이 드시고 다른 사람은 눈치 보며 젓가락 들게 하는데 부족해서 더 시키면 더 시킨 것까지 다 드시면서 먹고 나서 배가 터질 것 같다. 이래서 내가 항상 적게 시켜. 오늘 시킨 사람이 잘못했다. 라고 하십니다. 이게 별거 아닌 건가요? 저만 이렇게 먹는 건가요? 집에서 밥을 먹어도 메인 반찬은 홀라당 다 드시고 음식 먹는 중간중간 심부름 마시는 어머님. 애 밥 먹이느라 식사 다 끝나면 며느리는 찌꺼기 먹습니다. 애가 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머님이 생선이나 고기를 따로 주십니다. 그것도 좋은 쪽으로만. 근데 그것마저도 부러워하고 탐을 내십니다. 쟤는 좋은 것만 먹네. 저는 애가 먹고 남긴 것을 먹는데 아버님이 드시고 남은 찌꺼기 먹는 것보다 퀄리티가 더 좋은 것 같네요. 진짜 쉬지 않고 젓가락질 하시면서도 부족하신지 너는 왜 안 먹냐 말씀 빼놓지 않으시네요. 이것도 때마다 듣다 보니 네가 안 먹으니 내가 눈치 보여서 더 먹을 수가 없구나 라고 들리는 건 제가 꼬이다 못해 꽈배기가 돼버린 걸까요? 너무 급하게 막 드시니까 제 젓가락은 감히 뻗을 수도 없는데 또 나는 음식 먹는데 뭐 시키는 사람이 제일 싫다 하시면서 본인이 어머님 제일 시켜 먹습니다. 맛있는 거 제일 빨리 먹고 내내 심부름하다가 이제 막 식사하시는 어머님께 과일 뭐 있는가? 과일 좀 주게 랍니다. 내내 애 밥 먹이다가 저 이제 식은 밥 한술 뜨는데 물 한 컵 가져다 주겠는가? 랍니다. 이 집의 주 경제권자는 어머님입니다. 평생을 어머님이 돈 벌어다 주신 걸로 쓰시는 건데 아무리 어머님이 위신을 세워주신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나요? 시댁 갈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말씀이라도 안 하시면 모르겠지만요. 일주일 내내 일하신 어머님 주말에 새끼 다 차려야 하고 좀 쉬려고 하면 나가자고 하십니다. 자네는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살이 찐다. 아버님은 평일 내내 운동 다니시고 놀러 다니시고 하는데 진짜 어머님 불쌍해 죽겠습니다. 그걸로 스트레스 별로 안 받는 건 어머님이 해탈하신 것 같아요. 보고 있는 저만 화가 납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 치킨을 시켰는데 혼자 닭다리 2개 먹는 거 보고 대판 싸웠었죠. 저는 나중에 먹으려고 한 걸 위에 그냥 있었다는 이유로 다 드시더라고요. 뭔 이런 매너 없는 놈이 다 있나 싶었지만 너무 순수하게 대답하는 바람에 다음부터는 조심하라고 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었어요. 남들이랑 밥 먹을 때도 같이 먹는 음식이면 대충 보고 내가 먹을 양을 계산해서 적당히 먹고
늦게 먹는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맞춰 먹는 게 예의인데 눈치 없이 자기 입에 막 집어넣는 남편. 제가 다 고쳐놨죠. 다행이죠, 고쳐져서. 안 고쳐지는 아버님이랑 사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갈 때마다 열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집와서 제일 놀랐던 게 고기를 구워 먹으면 아들 둘 남편 전부 다 자기 입에 쑤셔 넣기 바쁩니다. 어머님, 굽다가 한두 점 집어먹는 게 다입니다. 저도 애 챙기느라 제 입에 못 넣고. 고기 욕심 많은 여자이지만 저 못 먹어도 어머님 쌈 싸드립니다. 진짜 불쌍해 죽겠어요. 저희 집은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엄마나 아빠가 고기 구우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쌈 싸줍니다. 그럼 아무도 배고프지 않아요.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열받아서 밥 먹다 남편한테 어머님 좀 싸드리라고 뭐라 했더니 다들 뜨끔하셨으나 한 번 싸주고는 그냥 드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포기했습니다, 그냥. 아들들만 있는 집은 이럽니까? 글을 쓰다 보니 이 말 저 말 다 쓰게 됐네요. 암튼 저 어떻게 할까요? 진짜 시댁 가는 길에서부터 명치가 턱 막히는 기분이에요. 차에서부터 두통에 시달립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딸처럼 애교도 떨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웃는 척 했던 때가 있었는데 애 낳고 나니 더 부딪히고 완전 예민해져서 그냥 선인장 같네요. 제가 무턱대고 막 더 시킬 수가 없어요. 그냥 정신 나간 척 해야 되나요? 나이 드셔서 저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온 세상이 아버님 중심으로 도나봐요.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이대로 둘째 태어나고 이유식 시작하면 전 그냥 굶을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후기입니다. 조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댓글들이 사이다네요. 댓글대로 해보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은데 일단 제 속이 조금이나마 후련해요. 댓글에 음식 먹을 때 저보고 더 시키라고 하셔서 벼르고 있었어요. 저글을 적고 한 주 지나서 시부모님들과 또 외식을 했어요. 갈비집을 갔는데 또 시아버지가 연탄돼지갈비야? 연탄 연기가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는가? 고기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아. 지방간이 쌓여 콜레스테롤도 높아지고. 그리고 나는 아까 고구마 먹어서 배부르다. 3인분만 시켜라. 랍니다. 어른 4명에 아이 1명. 저희는 5명이 3인분을 시켰어요. 점원인지 사장인지 저희에게 오셔서는 죄송하지만 손님, 저희 가게는 손님 한 명당 1인분씩 주문하셔야 됩니다. 라길래 시아버지가 거참, 나 여기 단골이야. 2달 전에도 왔었어. 2달 전이요? 죄송합니다, 손님. 일단 3인분 줘. 먹고 더 시킬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님, 저희 다 배고픈데 3인분은 너무 적지 않아요? 라고 했더니 아니다. 여기는 양이 많아. 음식을 남길 수도 있어. 음식 남기는 건 나쁘다. 일단 3인분. 라고 완강하게 말씀하셔서 점원인지 사장인지는 민기적거리더니 3인분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먹고 나오면 싸가면 되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 1차로 참았습니다. 남편은 먹고 더 시키자. 그러면 되지 뭐. 랍니다. 여기는 고기를 다 구워주느라 잘 먹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애가 또 밥 달라고 보채서 밥 먹이고 어르고 달래느라 저는 또 몇 점 못 먹었네요. 남편은 자기도 좀 먹어. 이제 내가 애 볼게. 라길래 웬일로 내 신경을 쓰지 했는데 말로만 저러고 정작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시아버지는 3인분 중에 딱 1.5인분 드신 것 같네요. 배부르다고 하신 분이 제일 많이 드셨어요. 시아버지는 먹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임플란트 하시기 전에는 평범하게 드셨는데 임플란트 하고 나셔서는 진공청소기처럼 흡입하세요. 속도를 따라갈 사람이 몇 안 됩니다. 비슷하게 먹는 사람은 남편 정도. 남편도 빨리 먹는 편이에요. 아니, 빨리 먹는 편이 아니라 빨라요. 시어머니는 역시 2점쯤 드셨나 모르겠네요. 애 어느 정도 케어하고 슬슬 먹어볼까 하는데 딱 2점 남아있네요. 제가 남편한테 말했어요. 고기 더 시키자. 먹을 게 없네. 그랬더니 배고파? 랍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젓가락질 안 하고 있던 거 못 봤나? 시아버지는 많이 못 먹었지? 집에 치킨 남은 거 있다. 그거 먹어라. 랍니다. 정말 황당했어요. 제가 아버님 고기 더 시키면 안 돼요? 라고 했더니 집에 치킨 있는데 남기면 못 쓴다. 아낄 줄도 알아야 하는 거야. 라길래
그동안 쌓여있던 온갖 짜증을 다 분출해버렸어요. 아버님, 제가 먹는 게 아까우세요? 저 2점 먹었어요. 갈비집 와서 2점 먹는 게 말이 되나요? 저도 사람이에요. 배고프다고요. 얘가 왜 이래? 누가 먹지 말랬냐? 아까 먹을 때 같이 먹었어야지. 집에 치킨 있다고 했잖아. 그거 먹으면 되지. 왜 이렇게 낭비야? 그럴 거면 갈비집에 왜 데려오셨어요? 뭐? 네가 안 먹어놓고 왜 나한테 큰 소리냐? 애 봐야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아무튼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딨어요? 사장님, 여기 갈비 30인분 추가할게요. 뭐? 갈비 30인분 나왔습니다. 아까 3인분 시켰을 때는 민기적거리더니 겁나 빨리 갖다 주네. 제가 알아서 먹고 계산하고 갈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저걸 어떻게 다 먹어? 다 못 먹지 당연히. 남으면 개를 주던 냉동실에 얼리든 할 테니까 신경 끄고 먼저 가. 저는 결국 3인분 정도만 먹고 나머지는 다 싸와서 냉동실에 넣어놨네요. 저희 아버님 처음 배웠을 때 와, 이렇게 멋지게 늙으시는 분이 존재하는구나 싶었어요. 콩깍지가 시아버지한테 씌었죠. 같이 살아보니 이렇게 아줌마스러울 수가 없네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시아버지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요. 먹는 건 일편적인 예죠. 저희가 일찍 결혼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따로 결혼자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요. 제 동생들도 어렸고요. 나름 큰 회사에서 또래에 비해 많은 돈 벌면서 그걸로 결혼 준비했고 살림살이 채워넣었는데 시아버지는 본인이 다 키워주신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그런 건가 아들을 그리 키워서 그런지 조금만 힘들면 부모님한테 손 벌리려고 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러는 거 아니라고 우리가 해결하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말도 안 듣네요. 육아하는 동안도 네가 뭘 알겠냐는 식입니다. 주 양육자가 저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가 봤는데 제 자식 저보다 더 잘 알고 잘 키우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저보다 더 하겠냐고요. 근데 시아버지는 항상 제가 어리다고 무시를 깔고 들어 하십니다. 남편은 네 자격지심이라는데 장난하냐고 단둘이 있을 때만 그런다고 하니 뭐라 반박 못하더라고요. 애 신생아 때는 시댁 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면 패턴 잘 지키다 시댁 가면 애 더 보자고 10시 11시까지 못 재우게 하시고 제가 남편 찔러서 억지로라도 재우러 들어가면 밖에서 TV 소리, 말소리, 문소리 배려 없이 내십니다. 애도 안 자고 있는데 자고 싶겠습니까? 애가 울면 자기 싫은 애 억지로 재운다고 데리고 나가고 현관문 옆방이라 새벽 내내 엘리베이터 소리에 깨서 울면 왜 우냐고 들어와 보시고 저는 잠옷 안 입고 자는데 시댁에서는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니 입고 자야 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암 걸릴 것 같은 기분이에요. 애가 울지 그럼 웃습니까? 우리 애는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규칙적이고 체계적인 수면 교육을 해도 1시, 2시부터는 깊이 못 자요. 이유식하기도 전에 귤이고 딸기고 애가 싫어하는데도 입에 문질문질 밀어넣기. 저보고 자라고 하셔놓고 일어나 보니 귤로 물든 내복.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으십니다. 남편 친구 부부한테 울면서 하소연해서 남편 다그쳐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듣나 했더니 다시 복귀. 애기 엄마면 특히나 첫애 엄마들은 돌전까지 얼마나 예민한지 아시죠? 최근에 처음으로 애가 입원했을 때는 저도 애도 아프다니 저희 모자 데려가셔서 밥도 먹이고 애도 봐주신다고 데리고 가셔서 애가 39도를 넘는데도 운다고 품에 안고 계셔서 7시간 넘게 유지. 수액 맞으면서도 울다 자니까 안고 계신다 해서 0.1도 떨어진 39.9도. 입원하니까 아버님이 짐 갖다 주시면서 진작 병원 가자니까 네가 이를 키웠다. 랍니다. 그 전날 병원 다녀왔고 편도만 부어 있었어요. 열난 거 한두 번이 아니기에 저도 내공사여서 시원하게 해주면 금방 떨어져서 잘 먹고 잘 노는 아이인데 본인들이 가자고 데리러 와서 병 키워놓고 저보고 그따위 막말을 하는데 안 그래도 내 자식 아파서 제일 속상한 건 난데 안 왔어야 했는데 거절 못한 내가 대역 죄인인데 근데 더 기가 찼던 건 입원 안 했으면 그 다음날 스케줄이 밖에 나가서 점심 먹고 이모님네 집구경 가는 거였네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래서 태어나고 3주를 연락 먼저 안 했어요. 그리고 다들 왜 시댁을 자주 가냐 하시는데 진짜 제가 멍청이였네요. 시이모님, 시부모님 생신에 이모님들 가족 모임까지 다 따라다녔네요.
그러니 거의 매주 간 거예요. 부족한 며느리라고 생각되고 잘해야겠다 생각했기에 부르시면 무조건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시댁만의 가풍. 온 가족이 한 세트로 다니는 그런 집이 우리 시댁이었네요. 정작 이모님 자식들조차도 바쁘고 일 있어서 안 오는데 그렇게 데리고 다니시길 좋아하세요. 올해는 저도 많이 아프고 애도 아프고 해서 많이 불참했는데 직접 전화드려서 못 가서 죄송하다고 다 인사드렸어요. 그 집 자식들은 우리 집 경조사에 전화 한 번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친정부모님이 저희 어렵게 키우셨어요. 교직 공무원이신 시부모님과 다르게 시골에서 도시로 오셨고 자영업하시다가 IMF 때 쫄딱 망해서 단칸방에 산 적도 있어요. 그치만 삼형제 바르게 잘 컸습니다. 대기업 공무원까진 못됐어도 수능 끝나는 즉시부터 알바하고 공부해서 등록금 보태고 용돈 안 받고 교통비, 통신비, 식비 다 해결했습니다. 군대 간 막내 제외하고 졸업하자마자 취업했고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도 크게 묻지 않으셔서 배려심 깊으신 어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친정집 아직도 주공아파트 몇 평에 사시는지도 아세요. 근데 도련님이 여자친구를 만나실 때마다 집안 학벌, 부모 이런 이야기를 저 밥 먹을 때마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했는데 여자친구와 선생님일 때는 하는 말마다 선생님들은 여행 잘 다닌단다. 잘 꾸민단다. 아버지가 뭐 하신다더라. 고향이 어딘데 거기가 잘 사는 데라더라. 등등. 저 식구들 먹다 남은 찌꺼기에 식은 밥 먹다가 저런 소리 들으면 솔직히 눈물 납니다. 참고 꾸역꾸역 먹어요. 밥 먹고 과일 먹으면서 꼭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친구들이 일하기 시작하면서 여유 생기고 하니 유럽이니 캐나다니 놀러 다니는데 안 그래도 그거 보면서 일찍 결혼해서 후회하는 거 딱 하나가 여행이었네 하며 우울하게 지내는데 거기다 대고 젊을 때는 방석이 여자친구처럼 돌아다녀야 한다. 도련님뿐만이 아닙니다. 사촌 도련님, 사촌 아가씨의 상대방까지 저희 집 식탁에서는 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저 결혼할 때 일찍 가는 거라고 대충 하지 말라고 해서 남들 하는 만큼 하고 받았는데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지금에서야 그게 좀 오바였다. 다시 한다면 안 그럴 텐데 후회하는 부분이 생기죠. 근데 어느 누가 2번 하는 결혼 아니고서 완벽하게 하겠어요. 저도 부끄러운데. 사촌 아가씨가 커플링 2개만 하고 간소하게 하는데 참 보기 좋다고 하시네요. 그 많은 시이모님들 앞에서. 이미 저 뭐 받고 뭐 한 줄 다 아시는데 짜증나서 손해보고 다 팔아서 남편 목에 걸어줬네요. 빠른 결혼. 제가 선택하고 제가 후회하는 거지만 아무리 애들 키워놓고 다 할 거야 위안 삼아봐도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남들 하는 거 부러운 건 사실이니까 속상하죠. 그렇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릴 수도 없는 거라. 저도 결혼 안 했으면 그렇게 자유롭고 예뻤을 건데 왜 그때 안 말리셨어요? 라고 해도 눈치가 없어요. 진짜 하나하나 너무 생각 없이 말씀하세요. 제가 그러려니 해야 하는데 모든 말이 상처네요. 자기 아들 결혼 쉽게 한 줄 아는데 진짜 저 아니었으면 누가 안 데려가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잘못된 선택을 했죠. 제가 서운한 게 많이 쌓였는데 어디 말할 곳도 없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한두 번이어야지 계속 말하면 자기 부모 욕보인다고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애꿎은 친정엄마한테 흉보입니다. 엄마가 그때 강하게 못 말린 게 제일 후회된다고. 30 넘어해도 되는 걸 너무 일찍 시켰다고. 날씨가 꾸리꾸리해서 하소연 한 바가지 하고 가네요. 저도 어린 나이 이용해서 시댁에서 감깎다 날린으로 과일 안 깎아요. 엄살쟁이여서 빠릿빠릿 움직이는 공 같은 며느리도 아니긴 해요. 시부모님 앞에서 시선의식 없이 남편 잡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시는 시인 건지 말 한마디도 다르게 들리네요. 이제 애들 엄마 되면 더 여유로워져야 할 텐데 말이에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네요. 사소한 일로 싸우고 잠이 안 와서 남편 핸드폰을 뒤적이다가 제 생일로 된 비밀번호를 풀고 사진첩을 보았습니다. 맨 처음 뜨는 사진이 어떤 여자가 실오라기만 걸친 채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며 계속 봤는데 다른 건 그냥 남편 사진들 뿐이었어요. 두근두근하며 사진의 날짜와 제목 등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컬러 메일함을 보았는데
저희 한창 결혼 얘기 오가던 때 전송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에는 그 내용뿐만이 아니고 남편이 자기 사진을 보낸 내용도 있었어요. 저희는 신혼여행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그야말로 갓 신혼생활을 하는 깨가 쏟아지는 부부입니다. 한창 행복한 신혼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더 기가 차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정말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중매도 아니고 2년 6개월을 열렬히 사랑하여 남편이 타지로 발령받은 뒤 너무나 같이 살고 싶어서 프로포즈 받고 제가 대학교 졸업과 동시에 결혼식을 올리고 막 서울에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주말에만 만나기에도 벅찼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일까요? 제가 나이도 7살이나 어린 신부인데 휴대폰 바탕화면을 그 여자 사진으로 바꿔놓고 제목을 그만하자 끝이다 이걸로 바꿔놓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갑자기 냉정해지고 잠은 자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가 뜨면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고 엄마 아빠 미안해 이 인간이랑 못 살겠어 라고 말하기로 생각했어요. 그날은 설 연휴 시작일이고 대구 시댁과 친정에 내려가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좀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몇 시간 후 휴대폰 알람이 울리는데 신랑이 당연히 휴대폰을 받겠죠. 저희는 알람을 2번 울리게 해놓았거든요. 5분 간격으로. 첫 번째 알람을 끄고 다시 저를 뒤에서 안으며 자는 척 하더라고요. 남편 정신이 번쩍 들었겠죠. 근데 머릿속에서 이궁리 저궁리 변명거리 되느라 일어나지는 못하고 통박 굴리고 있었겠죠. 살포시 저를 안길래 확 뿌리치니까 더 강하게 안더라고요. 치아라. 왜 그러노? 오빠가 더 잘할 낀데 오빠 입으로 말해봐라. 뭐를? 아 그래. 일나봐라. 얘기 좀 하자. 이러더군요. 한다는 말이 이 사진이 왜 폰에 있는지 모르겠다. 나는 황당하다. 너 무슨 짓을 한 기가? 미쳐서 참. 제가 아는 내용 조목조목 말했거든요. 조목조목은 아니고 미친듯이 소리 지르며 몇 월 며칠에 전송받았고 오빠는 몇 월 며칠에 자기 사진을 보냈고 그 여자는 오빠가 뭐뭐 했고 내가 뭐뭐 했던 날이고 등등 다 말했어요. 그니까 미안하다며 사실대로 말한다며 다 얘기하더라고요. 12월 달에 저 만난다고 대구 내려갔다가 밤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대요.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보고 집에 간다고 이제 잔다고 해놓고 술집을 갔었나봐요. 이놈의 술집. 내가 그것 때문에 연애할 때부터 진짜 골 때리고 이것 때문에 몇 번 헤어질 뻔했는데 이 인간이 3번만 봐달라고 3번째 걸렸을 때 완전히 헤어지려고 했는데 무릎 꿇고 울면서 빌어서 겨우 용서해주고 그 후로 1년 정도 넘게 다시는 그런 거 없어서 결혼까지 꼴이 난 거였습니다. 제가 그까지 술집 노래방 간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는 사람이라 회식만 하면 거기는 코스거든요.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갔으니까요. 제가 말하는 저한테 걸린 거란 건 술집 여자들이랑 연락하고 만나고 바람피다 걸린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세세히 말은 못하겠는데 확실한 물증을 잡혔던 것만 3번이지 물증 없이 걸렸던 건 좀 많았거든요. 물증은 모텔 영수증이라던가 문자 내용 등등이 되겠고 아닌 건 그냥 연락 안 되고 휴대폰 끝까지 안 보여주고 보여준다 해도 다 지워진 내용 등이 되겠죠. 저는 자주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모아뒀다가 한 번에 뒤집어 엎는 스타일이거든요. 잔소리도 자주 했던가? 바보 같다 하겠지만 정말 헤어지려고 했어요. 누구나 하는 말이겠지만 여자 문제만 없으면 완벽하거든요. 퍼펙트. 한 번은 제가 술집에 데리러 갔는데 룸 안에 여자랑 단둘이 있다가 황급히 뛰쳐나오고 더 웃긴 건 애인이 데리러 왔는데 술집 여자가 술집 밑에까지 배웅 나와서 방구 오빠야 잘 가. 이랬거든요. 제가 그 여자한테 욕하니까 그 술집 여자한테 욕했다고 저한테 화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날 기억도 못하면서. 회사 생활하며 회식 때 가는 건 제가 다 봐주기로 했어요. 대신 친구들이랑 오빠 돈 쓰면서 가는 일은 절대 없기로요. 저요, 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요. 제가 봤거든요. 어떻게 봤냐고요? 옛날 오빠를 만나기 전 사귀었던 사람과 그 친구들과 술 한잔하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자길래 갔는데 저희 커플과 남자 2명이서 갔어요. 그때 저한테 양해를 구하고 도우미 둘을 부르더군요. 저는 뭣도 모르고 알겠다고 했는데 양주에 몇 병 먹고 술이 너무 취하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술김에 일을 저지르는 것들을 목격했거든요. 저랑 옛남친은 술 별로 안 먹었었고요. 또 만났던 사람이 웨이터를 해서 얘기 들은 것도 많고 아무튼 3번만 봐주기로 했고 3번은 끝났고 이제 우리가 끝내야 할 상황인데 사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에요.
저희 신랑이 미운 게 아니라 오빠 친구들이 죽도록 미워요. 진짜 짜증나도록 미워요. 정말 제발 안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술집이나 노래방을 가는 것도 다 그놈들이 꼬드기는 거라고 믿거든요. 저희 신랑도 똑같은 놈이지만 저 만나고 많이 자제하고 열심히 사는데 그 말종들이 자꾸 꼬드겨요. 항상 그 인간들 때문에 사단이 났어요. 어떤 놈들이냐면 예를 들면 이건 사건이 10개라면 4등 정도 하는 수준이네요. 저희 신혼여행 다녀와서 친정집에서 하루 자잖아요. 신혼여행 다녀온 직후 저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있는데 오빠한테 전화와서 방순이 몰래 빠져나와. 우리가 나이트 쏠게. 오늘 가면 물 좋다. 그게 할 소리예요? 전화기 너머로 다 들렸거든요. 그 다음날도 전화와서 한다는 말이 어제 진짜 재밌었어. 너 왔어야 했어. 오빠만 제 옆에서 진땀 뺐죠. 나이 32살 처먹고 모아둔 돈 하나 없는 놈 하나 있고 아직 백수인 놈 하나 있고 그딴 놈들이 파이어에그 친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들이고 그 친구들 이상형이 술집 아가씨고 여자불로 노는 게 제일 좋다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당당히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사실 저희 남편도 똑같으면 똑같지 다 거기서 거긴데 제가 초반에 얘기했었어요. 당신 친구들하고 내가 살갑게 친하게 지내는 거 기대하지 마. 예의는 차릴 테니 내가 당신 친구들 안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 그 인간들이 저보고 한다는 말이 오빠 옛날 여자친구 이름을 대면서 방순이 투네? 면전에 대고 이랬었거든요. 제가 그 여자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친구라는 인간들이 오빠랑 저랑 사귀고 한참이 지나고도 카스에 그 여자랑 오빠랑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올려놓고 빨리 결혼하라는 둥, 너무 붙어 다닌다는 둥, 그걸 전체 공개로 그대로 놔뒀으니까 알죠. 아무튼 상황 이해 가시죠? 친구 여자친구한테 옛날 여자 이름을 대놓고 말하는 상황. 완전 문해라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 여자친구라는 여자는 지 남자친구가 수십 번 바람펴도 다 봐줘요. 그 여자가 저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 들으란 듯이 오빠, 그때 내 친구 방실이랑 사귀지? 걔들 집이 횟집이잖아. 걔랑 사귀었으면 회 실컷 먹을 텐데. 이랬던 여자예요. 거지 같은. 결론은 남편은 그 친구들만 안 만나면 술집 안 갑니다. 확신합니다. 서울로 발령받고 나서 대구의 현장과는 완전 반대된 분위기로 회식을 해도 식사에 맥주 간단히 하고 곤드레 만드레 안 하는 분위기거든요. 문제는 그 친구놈들이 죽고 못 사는 친구라는 거죠. 몰래 처치해버릴 수도 없고 나랑 그 친구들 중 선택하라고 유치 뽕하게 굴 수도 없고 핸드폰에 여자 사진은 너무 심하게 못생겨서 봐주기로 했습니다. 오빠도 울부짖으며 했던 말이 봐라, 못생겼잖아. 네가 봐도 그렇잖아. 지가 멋대로 번호 알아서 지 사진 보낸 거다. 하도 졸라서 내 사진 몇 장 보내주고 지었던 거고. 이래 생긴 여자랑 오빠가 무슨 짓을 했겠노? 절대 아무 일 없었다고 싹싹 빌고 그날 술집도 친구들 때문에 갔던 거랍니다. 이래저래 추측해봐도 2차나 이런 건 없었겠다 싶었어요. 설 연휴 동안 생각해보니 그래 마지막이다 싶었어요. 이제 한 번만 더 확실하게 걸리면 회사고 시댁이고 다 망신 주려고요. 성실하고 인정받는 이미지거든요. 다 엎어버릴 겁니다. 댓글입니다. 결혼 전에 그런 모습을 봐줬던 게 잘못이죠. 여자 문제 그거 절대 못 고쳐요. 그냥 헤어지는 게 나을 거라 봅니다. 7살 차이 나는 어린 신부라 애지중지해줄 거라는 기대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어떤 놈은 10살 연하 여친을 두고도 나이트 가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닙니다. 어쨌든 못 고쳐요. 그냥 끝내시지 그러세요. 그런 인간 남편도 아니구만. 뭘 한 번만 더 걸리면이에요. 그 주변 친구들이 그런 거면 님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댁 남편도 똑같이 놀고 당신한테 잡아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애 낳기 전에 헤어지세요. 절대 님 남편을 꼬드기는 게 아닙니다. 순진한 글쓰님 부디 정리하세요. 너무 싹이 그렇네. 이제 갓 결혼한 신혼이 저러면 쓰나요? 그리고 버릇이란 거 무서워요. 그거 어찌 고칠래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서 하나 쓰고 다음엔 눈 딱 감고 헤어지세요. 지금 당장 헤어지면 더 좋으련만. 여자 문제 그거 평생 속 썩힙니다. 헤어지는 게 정답 아닐까? 결혼 전도 그렇고 하고 나서도 그걸 안 지우고 참나. 앞으로가 뻔하네. 남 얘기라 쉽게 해서 미안하지만 옳은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남자 이것만 빼면 괜찮은 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쁜 겁니다. 님이 자꾸 그런 식으로 한바탕 얻고 넘어가니까 남편분은 얘는 이러면 봐주니까 잔소리 한번 듣고 말지 이런 식인 거예요.
한번 본때를 보여주세요. 여자들은 자기 남편은 다르다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님 남편도 똑같아요. 아마 님 남편이 가자고 꼬실지도 몰라요. 그런 남자 부류 평생 그 버릇 못 고쳐요. 정말 나이 60살 넘어서 고친들 님 마음은 다 송두리째 날아간 후인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남자들 뻔한 변명들, 여자가 꼬셔서 그랬다는 둥, 자기는 가기 싫었는데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둥, 정말 이런 부류 남자들 정말 짜증나요. 다음 사연입니다. 글 쓰다가 지워져서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까 썼던 글보다는 차분하게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는 올 11월에 결혼식이 있었던 예신이었습니다. 남친은 편의상 예랑이라고 할게요. 연애 결혼이었고 풍족하게 데이트를 즐겼던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도 영화 보고 싶다는 말도 눈치가 보일 정도로 예랑이는 쪼들렸습니다. 정말. 제가 제 차로 남친 모시러 갔고 도시락 싸들고 만나서 만난 거 먹이고 공원 산책하는 게 거의 전부였어요.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돈이 아까워 모텔도 못 갔습니다. 바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정신적인 사랑 충분하게 했어요. 그래도 남자라고 저한테 모텔비까지 내게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한 번도 서로 가족 간의 왕래 없었고 그것에 관해선 서로 불만 없었습니다. 4년이 넘도록 그렇게 만났고 저는 내년 29입니다. 아홉수가 안 좋다며 올해 날은 급하게 잡고 상견례를 했고 그 자리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신지 시어머니 될 분은 우리는 돈 없다. 라고 말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뭐가 그렇게 죄송스러운 건지 괜찮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셨어요. 없다고 말하셨을 때도 저는 정말 속으로 정말 그렇게 없으실까?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안 보태주셨고 예랑이가 그동안 모은 3천이 전부였습니다. 예랑이 나이가 30입니다. 직장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고 연봉 4천 정도 되는데 월급 통장까지 어머님이 관리해주는 마당에 3천이면 정말 빠듯하게 모은 거였습니다. 그래, 있다 그러고 막상 안 주시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 맘 비우고 우리끼리 알아서 하자 했습니다. 저는 대략 6천 정도 모았었고요. 저희 집에서 융통 가능한 2억 정도 있다 하여 나름 여유있게 결혼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유산 명목으로 오빠와 저한테 집 한 채씩 해주시려고 했던 거라 부모님이 아예 대출까지 받으셔서 저희 집을 장만해 주셨고 당연히 명의는 제 명의로 했어요. 집 장만을 하고서도 서로 연락 없었습니다. 얘랑이도 괜히 연락 주고받다가 맘 상한다며 웬만하면 자기를 통해서만 얘기하길 바랬고 저도 한성격 하는지라 서로 연락해서 좋을 게 없다 싶었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서서히 월급 통장 가져올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4년을 겪어온 그쪽 어머님은 절대 그냥 주실 분이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았거든요. 역시나 조용히 넘어가는 법이 없었습니다. 전화하셔서 반 이상 욕을 섞어가면서 네가 싸가지 없이 월급 통장 가져오라 그랬냐? 너네 집에서 그렇게 많이 해줬냐? 그렇게 많이 해줘서 겁을 상실했냐? 뭐 이런 소리만 반복하셨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수화기 소리를 얼마나 줄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격이 그냥 넘어가는 성격 아니라 예랑이한테 월급 통장이고 뭐고 필요 없으니까 알아서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따로 관리하는 집들 많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다 필요 없다고 조용히 살자 했습니다. 막상 포기하고 나니까 예랑이가 겁을 먹었는지 바로 통장 가져왔고 확인 결과 마이너스였던 통장이 저랑 통화 후 1800 들어와 제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조차 차마 저희 친정에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사건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예랑이가 다른 건 모르겠고 대출 받으신 거는 우리가 각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그래, 내가 다른 복은 없어도 신랑 복은 있구나. 우리 신랑 정말 개념 있구나. 안도했습니다. 내 월급 신랑 월급 계산하면서 몇 년 걸리겠다. 혼자 계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곤 다음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 또 욕을 해가면서 언제 대출 받아서 집 해달라 그랬냐? 왜 대출은 받아서 우리 방구가 그걸 갚아야 하냐? 방구 같은 거. 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만요?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해준 집값 다 갚기로 했는데? 라고 했고 아무 말 없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네, 입원하셨대요. 저랑 통화 후 너무 충격 먹으셔서 입원하셨대요. 무슨 통화 오갔는지 예랑이한테 얘기했고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결혼 후에도 나 때문에 여러 번 입원할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인지라 누가 나 때문에 계속 쓰러진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살 수 있겠냐고. 괜히 이혼을 한 해 만에 그러지 말고 파혼하자 그랬습니다. 솔직히 엄마 이번에 파혼 통보까지 너무하는 건가 싶기도 했지만 결혼 전에 다들 얼마나 싸우고 속상해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집도 내가 하고 혼수도 내가 하고 예단은 얼마 해주면 되겠다고 하시면서 예물은 하지 말자 그러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 돈으로 한복해드리고 이 꼴이 뭔가 싶어서 그냥 관두자고 했고 그냥 헤어졌습니다. 가난하다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상관없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나는 속물이 아니라고 자부하고 사랑 하나 믿고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왜 비슷한 집이랑 만나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결국 집은 전세를 놓기로 했습니다. 예랑이한테도 그렇게 통보했어요. 그 소식을 들었는지 병원에서 전화하셔서 너는 병문안 한 번을 안 오냐? 라면서 뭐라 하시길래 괜찮으시냐고 물었고 그때서야 파혼이 웬 말이냐? 3억이 넘는 집값을 우리 방구가 어떻게 갚냐? 라며 울먹이셨고 계속 그것만 물고 늘어지셨습니다. 나는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있는 집에서 딸 시집 보낼 때는 그 정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며 말을 계속 이어나가시길래 저희 집 없는 집인데요? 대출받아서 집 산 거잖아요. 우리가 담보 없이 대출받을 능력 안 되니까 부모님이 대신 대출받으신 건데 그걸 왜 부모님이 부담 지어야 하나요? 같이 갚는 거지 왜 아들 혼자 갚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는 숨소리만 씩씩 나더니 끊고는 예랑이한테 무슨 말을 하셨는지 예랑이가 그 집은 그냥 전세 주고 우리는 우리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싫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를 때야 예랑이랑 어디서 살던 둘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알고 나니까 예랑이가 집을 해온다 한들 싫다고 했습니다. 그냥 서로 행복을 빌어주자 말하고 전화기 꺼놓고 저도 맘 정리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대충은 말했고 속상해 하시지만 돈 문제로 그러는 거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다 하십니다. 그쪽 어머님은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시는지 계속 저보고 병문안도 안 오냐고 난리십니다. 예랑이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지 힘들어합니다. 저도 예랑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냥 연락하지 말라 그러고 예랑이만 보고 살까 하다가도 부모 연을 내가 뭔데 끊고 말고 하는 건가 싶어서 눈물이 나곤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사람 하나 보면서 사랑만 할 수는 없겠죠. 저도 이젠 이것저것 따지면서 누군가를 만나겠죠. 밖에 비도 오고 저도 너무 슬프네요. 댓글입니다. 힘들 뿐 구말리 창창하게 남은 님의 인생을 두고 봤을 때 현명한 판단하셨다고 위로해드리고 싶네요. 시험애가 자꾸 병문안 오라고 하는 게 상황 파악을 못해서가 아니라 돈줄 놓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얼렁뚱땅 넘어가면 될 줄 알았나 봐요. 진짜 쓰러진 게 아니라 쇼하는 거네요. 님 잡으려고. 진짜 쓰러지면 그렇게 못해요. 입원한 것도 일부러 글쓰님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요. 예랑이의 마인드도 글러먹은 것 같아요. 생각이 조금만 더 있으신 분이었다면 자기 어머니가 진짜 충격 먹어서 입원을 한 건지 아님 쇼하려고 입원한 건지 알 텐데. 그리고 후자 쪽이더라도 예랑이는 알고서 모르는 척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머님한테 잡혀 사는 성격인 것도 같고. 글쓰님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전 오히려 반대예요. 이건 지금 춤추고 기뻐해야 할 상황 같네요. 사람 앞일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시어머니 저런 성격으로 님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남자분이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매번 저렇게 곡소리 나오면 님 편만 주구장창 들어줄 수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님이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또 그런 집에 시집 보내 내 딸이 뭐가 부족해서 하면서 속상해하실 친정 부모님들의 상처는 어떨지 님은 정말 천운이에요.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진정한 반려자가 얼른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 훌훌 털어내어주세요. 님은 이미 위로받으셨어요. 이미 축복받으신 정말 천운 가지신 분이에요. 한번 어긋나고 저런 심보를 가진 시모 애기 낳고 살아도 똑같더이다.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악쓰고 난리치고 며느리 차별하고 내가 참고 노력하면 되겠지 하고 숨죽이고 살면 더 바보 취급하고 저희 신랑 보다 못해 2년 끊는다 하고 발길 끊었네요. 저 때문에 부모 자식 간 연 끊었다는 죄책감 들어서 괴로움 반 홀가분한 반이에요. 전 파혼하길 잘했다고 해주고 싶네요. 시간 지나면 다시 괜찮아질 테니 제발 구렁텅이에 걸어가지 마시길. 저도 없는 신랑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제가 모은 돈도 더 많았고 그 돈으로 저는 따로 집이 있었어요. 이미 결혼 전에. 신랑 집은 저희 집이랑 비교한 데게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반대 많이 하셨지만요. 저는 그래도 결혼하고 잘 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적어도 시댁 부모님들이 못해주신 거 미안해 하시는 분들이고 신랑이 제가 미리 벌어놓은 돈에 기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는 집 사람이지만 본인 능력은 좋아서 탄탄한 직업 가지고 일하고 제가 돈 100원짜리 동전까지 아껴가며 돈 모아가면서 살고 있거든요. 처음에 한 1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돈 모아서 여자 무시하고 밖에서 쓸데없이 돈 쓰는 남자보단 없는 사람이지만 옆에서 도와주면 크게 발전할 사람이라서 믿고 사는 거예요. 시댁 부모님 하시는 거 보고 거기에 중간 역할 하는 예랑님 보니 님 절대 행복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절대요. 돈 없는 건 님이 옆에서 도와주면 딛고 일어설 수 있지만 그런 시부모님의 그런 예랑은 절대 안 될 분들이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에 결혼 후 첫 명절 친정도 시댁도 우리도 모두 같은 구에 살고 있습니다. 시댁은 원래 부산이었는데 신랑 대학 입학과 동시에 모두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인 친척들은 부산에 계세요. 이번 추석 연휴 길어서 좋더라고요. 친정 시댁 후딱 다녀와서 쉬어야지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께서 이번에 온갖 친척들 다 올라오신다고 합니다. 전에는 각자 추석 지내고 아버님 쪽 식구들이랑만 보냈다는데 이번부터 시외가 사람들도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은 고되겠지만 어쩔 수 없지. 어머님 옆에서 많이 도와야겠다라는 마음도 가졌었어요. 근데 오늘 대뜸 전화하셔서는 너네 이불 몇 개 있냐? 라고 물어보시네요. 우리 결혼한 지 아직 3개월도 안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 4개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는 여름용이에요. 어머님께서 친구 10세트 사라. 엥? 아니 여기가 모텔도 아니고 10세트씩이나 왜 필요해요? 여쭤보니 우리 집에서 어른들을 주무시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진짜 머리가 하얘졌어요. 10세트씩이나 살 이유도 없고 주무시게 하실 거면 시댁에서 주무셔야지 왜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라고 말했더니 너는 생각이 어쩜 그리 없냐? 우리 집은 너네 집보다 비좁고 우리 집에는 네 시아버지 식구들이 잘 텐데 어떻게 거기에 외가 식구들을 같이 묵게 할 생각을 하냐? 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그건 안 되겠어요. 저도 당일날 친정갈 건데 그럼 어른들 집에 있게 하고 우리만 쏙 갈 수는 없잖아요. 집주인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당일날 꼭 가야겠냐? 당연히 가야죠. 결혼 후 첫 명절인데 저도 우리 가족들 다 보고 싶어요. 그래? 정 그러면 비번만 알려주고 가라. 우리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았어요. 내가 여기서 더 시어머님이랑 감정 상하느니 남편이랑 얘기해보라고 하고 토스했어요. 여기까지가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니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신랑 퇴근하면 얘기 나누긴 할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상상도 못한 일이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무조건 이불 안 살 겁니다. 근데 이불 들고 오실까봐요. 도와주세요. 댓글입니다. 이불 10세트 사놓으면 매년 명절 때나 행사 있을 때 시외가나 시가 쪽 친척들이 님네 집에서 잘 거고 님은 친정 못 가죠. 진짜 남편이 처리해야 돼요. 매년 명절 또는 시외가 식구들 올 때마다 님의 집에서 주무시게 할 거 아니면 딱 부러지게 거절하세요. 남편 잡아요. 여긴 시어머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인데 왜 우리도 없는 집에 시외가 식구들을 재우냐? 콘도를 구하던지 시댁에 다 모여서 놀던지 알아서 하시라고 해. 명절 전날 음식하는 것까지는 돕겠지만 그 이상은 못해. 네가 거절 못하면 내가 직접 거절할 거고 어머님과 갈등이 커질 수 있어. 네가 직접 거절해. 라고 하세요. 지금은 서로 너무 좋고 이혼 생각 없어서 절대 못 헤어질 것 같죠? 이번에 이거 못 막으면 남편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질 정도로 증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며느리 들이기 전에 안 하던 걸 왜 갑자기 시외가까지 방문하고 재우라고 난리여. 이상한 시어머니네. 진짜 꼴값입니다. 이번에 그냥 어영부영 끌려가면 매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네요. 남편한테 중간에서 상황 제대로 정리하라고 하세요. 우리 집이 여관이냐고. 왜 집주인들이 불편하다는데 어머님이 강요하시냐고. 근처 숙박업체에서 주무시는 게 맞는 거지 주인도 없는 빈집에 굳이 와 계셔야 하는 거냐고. 혹시 나 모르는 사이에 들이닥치시면 친정부모님 귀에도 들어갈 테니 알아서 차단하라고요. 우리 집 민박집 아니다 해라. 그리고 초대한 적 없으니 알아서들 호텔을 잡던 모텔을 잡던 해서 자고 가던 노숙을 하던 내 알 바 아니라고 해라. 늙은 시모가 시대도 모르고 갓 들어온 며느리한테 어설프게 폐악질을 부리려나 본데 말려들지 말고 똑똑하게 살아라.
시모가 맑게 못 알아먹거든. 이 집안은 명절에 며느리 친정도 안 보내는 땅놈의 집구석인가 본데 우리 집은 아니라 해라. 시모, 네 친정 식구는 네가 챙겨라. 나는 내 친정 식구 챙기러 가마. 자꾸 그러면 아들 다시 내줄 테니 평생 옆구리에 끼고 살아라 해라. 추가 글입니다. 지금 조금 한가해서 덧붙입니다. 댓글 남편이랑 어제 하나도 빠짐없이 정독했습니다. 댓글 중에 집의 지분에 대해 여쭤보시는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으나 집은 제가 6하고 남편이 4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오픈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제가 한 살 더 많고 모아둔 돈이랑 벌이 역시 더 좋은데다가 친정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아서 34평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시댁은 24평인가 28평인가 아무튼 방 2개입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를 하신 것 같아요. 일단 호텔, 모텔,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는데 약 1-20명 들어가는 방은 찾을 수도 없고 펜션도 여기가 서울이라 마땅한 게 없을 뿐더러 연세들도 지극하신 분들 대부분이라 모텔에 묵게 하셨다간 진짜 난리 날 것 같아요. 호텔에 인원 정해서 묵게 하면 저희 한 달 생활비가 없어질 것 같아요. 한 달 생활비를 포기하기엔 너무너무 아까워요. 저희 시어머니 돈 없으셔서 당연히 저희 보고 내라고 하실 것 같아요. 호텔에서 묵게 하시면 오히려 더 좋아하실 거예요. 호텔이니까. 룸서비스도 신나게 시키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내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은 엄마가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서 괜한 억지를 부린 것 같아. 미안하다. 라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 시집살이를 좀 당하셨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괜히 더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자신 없어요. 어떤 분의 댓글처럼 명절 이틀간 밤새 어른들 시중 들고 집도 싹 치우고 자리 다 봐드리고 끔찍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집에 있는데 마음 편히 친정 갈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란 말 그거 보고 소름이 쫙 끼쳤어요. 무조건 저희 집에 시외가 분들을 들이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마땅치 않네요. 제가 친구 세트 둘 데 없어서 못 산다고 하면 이불 싸서 오실 분이니까요. 오시고도 남아요. 짐은 이런 걸로 바꿔놓았다간 친정 갔다 시댁 갔다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고 시댁이랑 친정 사이에 딱 저희 집이 있어요. 걸어서 각각 15분 10분 거리. 남편이 오늘 점심 중으로 시어머니와 통화하겠다고는 하는데 될까 싶어요. 시아버지께 얘기를 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을 절대 못 막으세요. 시어머니 파워가 강력합니다. 남편이 형제라도 있으면 형제끼리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외동아들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네요. 이미 기차표 다 끊어놓으셨을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양쪽 모두 좋게 합의되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 그래? 그건 그렇고 배달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운전자에게 시어머니가 달려가서 2단 옆차기를 했습니다. 아니, 이런 재밌는 사연이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돼? 이거 완전 꿀잼인데? 많이 안 보네? 그러면 지금 봐야지 뭐.